11번째 수업, 혼자의 시간. 온전한 나로서야 비로소 가능한 동행. 아이들이 제 짝을 찾아 떠나고 늘 시끌벅적하던 집안에 적막이 내려앉던 첫날을 기억합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길게 여운을 남기던 그 오후. 나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가족이라는 왕국에서 갑자기 추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또 누군가의 딸로 불리며 쉴 틈 없이 달려온 수십 년의 세월이 이 정적 속에 허무하게 증발해버린 것만 같아 지독한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우울을 겪습니다. 이른바 빈둥지 증후군이라 불리는 이 상실감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나라는 존재를 타인의 그림자 속에 숨겨왔는지를 증명하는 서글픈 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있는 법은 배웠지만 정작 홀로 있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종종 소외나 외로움 혹은 실패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홀로 있음은 일종의 직무유기처럼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식사를 챙기고 집안의 대소사를 돌보고 구성원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느라 정작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물리적, 심리적 공간을 허락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적막한 거실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가족 공동체는 역설적이게도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의 연대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예순의 순영 씨는 평생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나라는 주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독립하고 남편마저 은퇴 후 자신만의 취미에 몰두하자 그녀는 극심한 배신감과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을 어떻게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다들 저를 귀찮아해요.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아요.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순영 씨, 이제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닌 순영 씨 자신을 돌보는 자기 자신만의 가족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합니다. 외로움이 내가 기대거나 나의 기대에 부응할 카인이 없어서 느끼는 고통이라면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이자 자기 자신과 만나는 축복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단단히 엉겨붙어 있는 상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질식시키는 의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나의 공허함을 채워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니? 왜 내 기대만큼 해주지 않니? 라는 원망은 모두 스스로 홀로 서지 못하는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질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대개 상대가 나의 일부가 되어주길 바라는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타인의 부속품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그들은 나와는 다른 궤도를 도는 독립된 행성입니다. 자신의 궤도로 잘 돌고 있는 행성을 가깝게 끌어당기는 순간 두 행성은 어느 하나의 강력한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행성의 파괴는 순식간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즉 서로 간에 절대 건너갈 수 없는 심연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심연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오직 혼자만의 시간을 성실히 통과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순간에 진정으로 웃는지에 대해 누구의 허락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기 발견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도구화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여 마음의 잔이 가득 찼을 때 그 넘쳐 흐르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가족에게 전달되는 것. 그것이 가장 건강한 사랑의 순환입니다. 여성으로서의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늘 우리라는 단어 속에 나를 가두려 했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가족 여행을 갔을 때 나는 늘 그들의 만족도를 체크하며
나 자신의 피로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압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희생은 결국 가족 모두에게 부채감을 안겨줄 뿐이라는 것을요. 이제 나는 모두가 모인 주말의 한낮, 가족들에게 당당히 선언합니다. 오늘 오후 2시간은 엄마를 찾지 마. 나 혼자만의 산책을 다녀올 거야. 처음엔 당황하던 가족들도 이제는 나의 그 시간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맑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독을 배우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공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 태어났고 언젠가는 혼자 떠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삶의 종착역에 가까워질수록 혈연의 끈은 하나둘씩 끊어지거나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화려한 인맥이나 자식의 효도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내가 가꾸어온 내면의 정원입니다. 혼자서도 책 한 권으로 충만할 수 있는 힘, 창밖의 계절 변화를 가만히 응시하며 평온을 얻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는 법. 이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노년의 고독을 재앙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위한 수업 시간이라 부릅니다. 이 수업에서 나는 나의 슬픔을 달래는 법을 배우고 나의 불안을 잠재우는 법을 익힙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내 삶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남편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고 자식의 무심함에 상처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미 온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는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선물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어느 깊은 밤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이토록 평화로운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꽉 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각자의 방에서 혹은 각자의 마음자리에서 홀로 서 있는 우리가 필요할 때 기꺼이 거실로 나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이 느슨한 연대야말로 내가 꿈꾸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걷기 위해서는 먼저 혼자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해 비틀거리며 걷는 관계보다 각자의 발로 꿋꿋이 걸으며 가끔 서로의 보폭을 맞추어 보는 동행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질문은 오래도록 나의 서재를 지켰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당신의 내면에 살고 있는 그 외로운 어린아이와 화해했습니까? 비로소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우리가 끝내 책임져야 할 유일한 가족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나로 온전히 설 때 비로소 내 곁의 타인들도 그들의 모습 그대로 빛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독은 상실이 아니라 나를 찾는 가장 정직한 길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